이리오느라 이리온. 야 46회가 다 다른 날 녹음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아마 일요일 날 올라가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발간된 자료더라. 이게 4월 2일 발간한 자료인데 하여튼 4월 9일이나 올라가는 것 같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녕하십니까 윤세 윤조입니다. 네, 이베스트 스몰캡 김한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리온 프로데클러 염승환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송채호 연구원은 탐방 가가지고 혹시 댓글에서 그때 봤더니 송채호 연구원 속상해하겠던데. 이름도 그래서 삐져서 안 나온 건 아니고요. 오늘 중요 탐방이 있어서 네. 갔고 저는 일정이 있어서 제가 오후밖에 시간이 안 돼가지고 오후에 늦게 모여서 녹음하는 중입니다. 김한건 연구원 종목이 상당히 갈 때는 확 무섭게 가고 안 될 때는 확 안 돼. 작년에 힘들었죠. 작년에는 근데 올해 되게 말하는 좋은 것 거 같은데요, 아프리카 올해는. TV도 날리고. 예. 아니 그거보다 그 화승 인더라고 혼자서 막 열심히 네. TP 냈었는데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커버 안 했을 때 화승 인더. 지금도 혼자 인더는 했잖아, 저밖에 혼자. 없을 거의 겁니다. 혼자. 네. 근데 화승 엔터도 갑자기 내가지고 TP를 내버리길래 내가 간다. 좋더라고 둘 다. 예, 요즘 좋아요 둘 다? 네, 올해는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근데 화성 인더하고 인더가 좀 지주사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근데 될 그 것 둘 다 같아요. 그냥 비슷한 개념. 똑같이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비슷한 듯 약간 다른데 뭐 일단은 아디다스 쪽 성장 스토리가 가장 큰 모멘텀이기 때문에 그 모멘텀을 같이 공유하고 화승 있다. 인더가 좀 더 이익을 더 챙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예, 있잖아요. 이익이 항상 네. 좀 더 나옵니다.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먼저 가는 게 맞는데 엔터가 저럴 이유는 없으니까 괜찮은데 네. 너무 자신감 갖지 마라. 아, 또 왜 이렇게 항상 겸손하게. 올해부터 겸손하게 가. 아프리카 TV 보니까 겸손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여튼 화승 인더 화승 엔터는 커버하는 곳이 없고 기반의 연구원 거의 혼자 네. 커버했는데 상당히 좋았어요. TP를 내면서 커버한 거는 말씀드린 거예요. NR이 아니라. 예. 유일했던 것 같고. 오늘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매달 월보 보시면 신규 상장 기업을 정리해 줘요. 이게 이제 저는 항상 열심히 봅니다. 이걸 왜냐면 그달에 또 이런 종목들이 새로 왔거든요. 정말 생전 모르는 기업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일단 그것부터 정리해 주고 들어가죠. 네, 요번에도 한 7개 정도 종목이 3월 달에 신규 상장을 했고요. 일단 뭐 간단히 한 종목씩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에코프로 BM. 요 회사는 이제 에코프로라는 환경 전문 회사에서 2차 전지 소재 사업 부분만 좀 코스모 빼낸 신소재 뭐 이런 거 비슷한 거다. 예, LNF 그렇게 피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2차 전지의 4가지 핵심 소재,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그 4개 중에 양극재를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전체 배터리 셀 생산 원가의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투자 포인트는 이제 앞으로는 소형 전지에서 중대형 쪽, 이제 전기차 쪽 중대형 배터리 수요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동사가 이제 생산하고 있는 양극재 수요도 같이 좀 증가할 수 있겠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가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하이니켈이라고 해서 그 양극재 안에서 코발트 비중이 낮고 이제 니켈 비중이 높은 그런 양극재인데 코발트가 원가가 좀 더 비쌉니다. 그래서 니켈이 좀 더 싸니까 요 물질을 더 많이 써서 좀 원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연구 개발을 계속 좀 하고 있다.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탐방 갈 계획은 있어요? 탐방 갈 기회 아직 뭐 예정은 없지만은 오케이. 예.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는 그냥 IPO 기업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의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 뭐 조사하시면서 뭐 섹시한 게 있었나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드림텍이라고 있고요. 모듈 전문 제조업체인데 여러 가지 모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용 이제 PBA 모듈, 그리고 뭐 그 지문 인식 같은 생체 인식 모듈,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모듈, 뭐 이런 것들, LED 모듈 차량용 이런 것들 다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삼성전자 지문 인식 모듈 공급 분야에서 이제 시장 점유율 1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 투자 포인트는 이제 올해 삼성전자 그 중저가 브랜드 A 시리즈, J 시리즈 거기에 광학식 지문인식 모듈이 탑재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동사의 모듈 공급도 더 늘어날 수가 있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지문인식 센서라는 게 원래는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보안 뭐 이쪽에만 많이 쓰이다가 차량용 이쪽으로도 퍼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좀 새로운 수요가 있을 것 같다고. 그리고 뭐 의료기기 쪽도 하고 있는데 무선 바이오 센서 패치라는 것을 개발을 해서 양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심전도 측정기인데 그게 이제 과거에는 유선으로만 측정이 되다가 이제 동사 제품을 쓰게 되면 무선으로도 언제 어디서든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외로 이게 IT 회사 중에 이렇게 의료기기 같이 하는 회사들도 꽤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많죠. 예, 맞습니다. 그게 근데 좀 서로 연관성이 있어서 하는 거죠? 네, 제가 본 쪽은 뭐 검사 장비 같은 경우에 예. 이제 뭐 의료기기도 하면서 또 이제 예. 뭐 스마트 기기 같은 검사 장비 하는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와, 눈에 띄는 게 없네. 다 그냥. 그다음에 이제 미래셋 벤처 투자. 뭐 회사는 말 그대로 이제 미래셋 금융그룹 산하에 있는 VC이고요. 예, 뭐 IT나 바이오 소비재 이쪽에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다고 하고 AUM 한 4천억 정도 올해 기준으로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VC 쪽은 사실은 저는 좀 좋게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책적으로 예, VC 산업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좀 대책이 마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국가적으로 좀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좋다라고 보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자금 조달에 있어서 미래에셋의 뭐 증권, 생명, 운용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금 조달에 있어서 좀 유리할 수 있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유 계정 투자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예. 10%에서 20% 정도. 내가 이게 말하고 싶은 게 최근에 이제 정부 정책에 부합되는 게 확실히 VC 쪽인데. 예. 내가 오늘 사실 3월 신규 종목들 쫙 있는데 이거 내 생각이야. 네. 뭐 이거 약간 뭐 이렇게 이름들은 어렵고 네네. 별로 이렇게 와닿진 않아. 나는 네. 지금 아직까지는. 근데 요건 약간 내가 좀 괜찮았어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네. 왜냐면 이게 희소성이 있잖아 좀. 그렇죠. 없지 않나 지금 이렇게 뭐 확 우리 시장 투자할 만한 VC 회사들이 뭐가 있지? VC는 뭐 에이티넘이 있고, 아니 그러니까 상장 회사 중에. 예, 에이티넘, 그치. 뭐 린드먼 아시아라는 것도 있고요. 요 피어그룹이 대부분 다 상장사거든요. 나우 아이비 캐피탈은 뭐야? 이것도 그런 거야? 예, 이것도 V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땠어요? 그런 VC들은 주가들이. 주가가 최근에 이제 미래에셋 올라오면서 좀 반응을 했다가 또 예, 최근에는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죠. 나중에 한번 이거는 뭐 사실 금융 애널이 막 뒤져보기보다 한번 흥미로워서 정부 네. 정책이 막 이러니까 쫙 놓고서 한번 보고 싶기도 하네 이거는. 예, 근데 사실 이게 저희가 어디에 투자했는지가 되게 궁금하잖아요. 안에 알려. 그거를 알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못하겠다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네. 그래서 뭐 바스켓으로 담으시던지. 그래요. 네, 넘어갑시다. 이거 그게 좀 어렵네. 아쉽더라고요. 저도 되게 좋게 봤는데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이지케어텍이라는 회사고요. 요 회사는 서울대병원 전산과가 분사된 예, 그런 회사인데 의료 정보 시스템 같은 거 구축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도 서울대학교 병원이고요. 결국 이제 뭐 서울대학교 병원의 EMR이나 그런 정보 시스템 구축한 이력을 레퍼런스로 삼아서 국내 이제 대형 병원 쪽 진출을 계속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향후에 이제 클라우드 기반 EMR 서비스를 출시를 해서 지금 뭐 HIS 같은 의료 정보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그런 중소형 병원에도 이런 서비스를 도입을 하게끔 유도하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지노믹 트리. 바이오는 저도 좀 생소한 분야인데 암 조기 진단 키트를 개발하는 회사고요. 일단 대장암 진단 키트를 허가를 받고 올해부터 이제 상용화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폐암이나 방광암 같은 것들, 그러니까 소변이나 대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단 키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피어 회사가 미국의 익색 사이언스사라고 하나가 있는데 이제 동사의 진단 키트랑 유사한 성능을 선보이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12조 원이다. 근데 뭐 지노믹 트리는 시가총액 5천억이니까 아직 뭐 업사이드가 많다. 이런 얘기가 좀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규 등록주 이렇게 보면 어쩔 때는 신규 등록주가 상당히 좀 분위기 탈 때는 차이도 좀 다 잘 되는데 네. 분위기가 좀 요즘 그냥 그래서 그런지 다들 막 많이들 내가 머리에 기억이 다 안 떠오르는 것보다 주가 움직임이 아주 화려하진 않았던 것 같아 다들. 최근에는 사실 나쁘지 않은데. 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현대오토에버라는 회사고요. 현대차 그룹의 이제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룹사에서 유일한 IT 전문 기업이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현대차가 그룹 전사적으로 ICT 투자에 들어가는데 그 이제 주역이 요 현대오토에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전 계열사로 다 확대를 하고 나아가 이제 장래는 협력사까지도 요 시스템 구축을 현대오토에버가 담당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이제 그 삼성동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짓고 있는데 그 건물 빌딩에 이제 초기 IT 시스템 구축을 담당하게 될 거고요. 나중에는 이제 뭐 스마트 빌딩 플랫폼 이런 것들도 주체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 이쪽 이제 뭐 경쟁사들도 보면 요즘에 이쪽 그 관련해가지고 투자들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많죠. 롯데도 그렇고 뭐 신세계도 그렇고. 통신 너무 주가 좋고 네, 신세계 INC도 있고 아시아나 뭐 IDT도 있고요. 고 피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정도 이제 말씀. 그래요. 본론 들어갑시다. 아프리카 TV 너무 주가 오른 거 아니야 이거? 여기서 네. 더 가라고 말하기에는 좀 나쁘다가 아니라 겁도 나는데 주가 놓고 보면 어때요? 저는 사실 계속 오늘 또 상향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네 그때 상향했습니다. 또 상향했기 때문에 네. 왜냐면 상향 어느 정도 한 거냐면 이게 우리가 원래 55,000원. 맨 뒤에 보면은 아프리카 TV를 굉장히 과거의 TP 좀 확 넘어게 그 제공하기로 그걸 넘겨가지고 올려버렸기 때문에 네. 굉장히 강하게 톤으로 TP를 보면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한번 얘기 들어봅시다. 네. 아프리카 TV 뭐 제가 몇 년째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성장을 하고 있었던 그치. 그런 회사고요. 실적도 항상 너무 잘 나오고 있고 일단은 최근에 제가 느낀 거는 스트리머들이 공중파에 진출하는 그런 노출도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많이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연예인들도 스트리머로 데뷔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뭐 스트리머들의 활동 반경이 계속해서 좀 넓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TV도 이제 당연히 다양한 굉장히 많은 스트리머 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스트리머들을 활용한 어떤 광고나 이쪽 비즈니스가 두각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4분기에 갑자기 좀 광고 매출이 잘 나왔거든요. 원래 한 30억, 40억대 정도만 기록을 하다가 한 70억을 갑자기 기록을 하면서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 요게 이제 저는 일회성이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회사가 특히 이제 게임 쪽 트래픽이 많이 나와서 게임 스트리머 풀이 굉장히 좀 강력한데 그 스트리머들을 중심으로 이제 게임 광고 수주에 있어서는 분명히 좀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중소개발사들이 게임 광고를 하면은 탑급 연예인들을 데려와서 광고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정우성 씨가 나와서 막 칼 휘두르고 막 이런 것도 있었고 주목은 되는데 당연히 탑 연예인이니까 개연성은 사실 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분이 뭐 원래 게임을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대신에 스트리머 같은 경우에는 원래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주변에 보유하고 있는 커뮤니티 자체도 게이머들로 구성되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ROI가 높은 광고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광고 매출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투자 포인트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e스포츠 산업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저도 기사를 많이 좀 접했는데 네. 저는 사실 그쪽에 관심이 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럼 결국 한국에서 그러니까 아프리카 TV가 어떻게 보면 좀 가장 큰 수혜주라고 봐야 되나요? e스포츠 쪽에서는 하면은 그렇죠. 게임 쪽 이쪽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게임 방송도 하고 있고 이제 프로 게이머들이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도 많고 리그도 직접 뭐 주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PC방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네. 말이 갑자기 확 끊겨가지고 조용해. 그 다음은 이제 그 영역 확장인데요. 원래 그 아프리카 TV가 라이브 스트리밍 쪽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도 자주 얘기해가지고 내가 들으시면서 아우 쟤 맨날 아프리카 TV 내가 지금 방금 전에 뭘 봤냐면 댓글에 왜 이렇게 SBS만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맨날 퍼포먼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심플해요. 저희 자료 나온 거 갖고만 합니다. 자료 나온 거 갖고만. 그러니까 그 김영현 연구원이 여기서 SBS 맨날 코멘트해서 그런 거고 김한경 연구원도 사실 아프리카 TV 엄청 코멘트했잖아. 굉장히 좋아. 작년에 죽는 줄 알았잖아 코멘트하다가 우리. 참고로 작년에는 코멘트할 때보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도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분들은 어느 특정 시점에 이걸 보거나 듣고서 그 시점부터 생각을 하니까 오랫동안 커버합니다. 우리들은 종목을 갑자기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아프리카 TV를 좋게 보동을 계속 좋다고 하다가 또 부러지면 고민생하는 거지 뭐. 네. 근데 이제 하여튼 스트리밍 쪽은 얘기 많이 들었고. 예. 그래서 요즘 이제 VOD 쪽으로 영역을 확장한다. 새로운 앱을 출시를 했고요. VOD 전용 앱을. 지금 이제 베타 버전인데 앞으로 이제 콘텐츠를 확충을 해서 조만간 이제 정식 버전을 출시를 하게 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생방보다는 VOD가 광고 붙이기가 훨씬 더 용이하거든요. 그렇다면서요? 예, 생방 도중에 내가 그게 다른 거라더라고. 내가 말씀해 주시니까 알아주시면 좋은 게 스트리밍은 현장 가면 있는데 광고를 붙일 수가 없고 그때 그냥 몰두해야 되니까. 예, 그렇죠. VOD가 돼야 거기다 막 시작하기 전에 광고도 넣고. 예, 끝나고 광고 넣고 뭐 그렇게. VOD 시작하는 게 이게 그래서 숫자는 좋아진다. 예, 광고 쪽에서 좀 더 모멘텀이 있을 것 같아요. 나도 그 정도 이해하고 있었는데 네. 그게 그렇게 크냐는 거야 내 말은. 일단 지켜봐야 될 필요는 그러니까 있는데. 지켜봐야지 여기서 TP를 빡 올릴 정도의 건수냐는 거지. 4분기 지난 4분기에 이제 단서가 좀 나왔다라고 보고 단서가 있고요. 나왔다, 봐. 네, 뭐 거의 QOQ로는 주가만 오르면 몇 개 의심의 눈초리가 나지. 그래서 이번에 밸류에이션 올렸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올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TP를 올리는데 네. 그냥 멀티플을 갖다가 정말 맥스 값을 줘버린 거 아니야. 24배로 올렸는데 근데 사실 뭐 동영상 스트리밍 쪽이 가장 이제 각광을 많이 받고 있고 그로스가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업계고 또 라이브 스트리밍 쪽에서 국내에서 가장 잘하고 있고 실적도 항상 뭐 20% 엄청 이상 불만스러운 하고 표정을 날 있기 쳐다보고 때문에 있어 지금. 뭐 20배 이상은 충분히 줄 수 있지 않을까. 20레벨 주자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막 좋아 보이는데 이럴 때 고민. 주가 잘 말했단 말이야 김한균 연구원이. 우리 같이 고민하자는 거예요. 야,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정말 주고서 가도 되는 건지, 정말 이게 아까 말했던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애드가 되는 건지. 네. 숫자로 나올 거다. 저는 광고 쪽은 올해 좀 혹시 가시성이 이쪽에 있다고 약간 보겠습니다. 좀 비슷한 뭐 글로벌 피어 업체도 있나요? 피어가 있습니다. 예. 후야 TV라고 중국의 아프리카 TV가 있는데 전에 들어보시면 했었어요. 네. 중국은 그게 되게 잘 되는데 한국이 이게 중국 회사가 밸류에이션 사실 굉장히 높게 받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그러겠죠. 100배 중국은 이상 네, 뭐 이렇게 중국은. 받고 있어서. 알았어요. 아프리카 TV가 주가가 너무 잘 보시고 많이 올라왔는데 TP를 너무 세게 보니까 나는 계속 뭐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봅시다. 또 광고 쪽이 나오면 네. 계속 그거 볼 수 있는 네. 거고. 마지막으로 S1도 상당히 좋게 이니시에이트 하셨는데 네. 시작하셨는데 봅시다. 일단은 S1은 이제 뭐 다들 친숙하시리라고 네. 생각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접하셨을 거고 국내 물리보안 쪽 점유율 1위 회사고요. 이제 S1이 1위, 그다음 이제 AD캡스, 그 다음이 이제 KT텔레캅 요 순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동사 점유율이 한 57% 정도로 절반 이상을 지금 점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이제 보안이 있고요.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이제 건물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보안은 말 그대로 저희 출동 서비스를 포함해서 이제 뭐 기업이나 사업장의 보안 솔루션을 구축해주는 그런 작업도 있고요. 건물 관리는 이제 시설 관리 용역 파견 요런 거부터 해서 부동산 운용 컨설팅까지 토탈로 제공하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하고 건물 관리 서비스를 같이 뭐 수주를 받고 하는 경우도 앞으로 좀 많이 나올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건물 관리 쪽에는 이제 건물에 지분 투자라는 형태로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갈 걸로 보고 있어서 이쪽에서 성장이 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미래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인데 이제 무인화 시대에서 굉장히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뭐 어쨌든 최근에 뭐 아마존고를 시작으로 해서 이런 첨단 기술 서비스들이 굉장히 확산이 많이 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또 이제 최저임금 이슈가 형성이 되면서 무인화나 자동화 같은 게 굉장히 좀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역할을 대신할 만한 보안 서비스도 분명히 좀 있어야 되거든요. 문제가 터지면 누군가는 출동을 해서 해결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보안 업체가 무인화 사업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고 핵심 기술에 해당이 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회사가 좀 선제적으로 이쪽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작년 3월부터 해서 이제 CU 점포를 대상으로 무인화 매장 시범 좋은데? 운영을 해왔습니다. 네. 내가 왜냐면 S1을 까먹고 지내고 있다 오늘 인사이트 했잖아요. 네. 무인화와 관련된 거라면 상당히 매력적인데 이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시장에 그렇죠. 그래서 뭐 CU뿐만 아니고 뭐 GS25나 이마트24에도 동사에 이제 보안 솔루션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과거에 사실 지금도 뭐 편의점에서 보안 서비스를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뭐 출동 버튼 요 정도라서 뭐 월 한 4에서 5만 원 정도밖에 알프가 안 되거든요. 이제 무인화 점포에서는 회사가 뭐 CCTV도 더 좋은 걸 써야 되고요. 그리고 뭐 결제 인프라나 출입 게이트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대비 한 2배에서 3배 가까이 알프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올해 이제 작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범 운영이 딱 끝났고요. 이제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무인화 점포가 확산이 되는 시점이다라고
라고 그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될 것 이게 같습니다. 무이나 점포가 이제 확산이 되면 네. 어쨌든 이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단가가 확실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요소로 되는 작용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이제 얼굴 인식 시스템인데 저희도 이제 출입할 때 지문 인식 네, 하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이제 얼굴 인식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고요. 특히 이제 스마트 카드를 이용한 형태, 카드 찍고 출입하는 형태가 안면 인식으로 많이 좀 대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자체 기술로 이제 얼굴 인식 시스템 FPAS라는 거를 개발을 해서 올해부터 이제 매출이 본격적으로 좀 나올 전망이고요. 이제 뭐 삼성전자 베트남 사업장이나 뭐 아니면 SDI나 중공업이나 이런 관계사 위주로 매출이 많이 나올 것 같고, 앞으로 한 3에서 5년간은 요 매출은 계속 스마트 카드 시스템을 대체를 해 나가면서 한 2천억에서 3천억 수준으로 매출이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자료를 꽤 길게 썼어요. 예. 이게 과거에 보면은 사실 S1 하면 삼성 자기 계열사들 관리하고 예. 뭐 나 옛날에 여기 그 센터도 한번 가서 방문해보고 그랬었는데 어때요? 이게 과거와 회사가, 그러니까 이 회사가 좀 이 시스템에 변하려면 근본적으로 새로운 애드되는 게 생겨서 네. 좀 그 무이나 그거라는 게 확 그게 커질 만한 그게 돼요. 규모는 아직 안 크잖아요. 아직까지 뭐 실적을 좌우할 만한 변수는 그러니까 실적으로 아니라고 S1은 보고 기존 있고요. 실적이 워낙 적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이게 회사를 그런 가치를 확 줄 만한 어떤 그런 게 되나요? 어떻게 궁금하네 그게. 뭐 당장의 그로스가 막 몇십 %씩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사업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아래 보고 보시면 있고요. 데이터 보면 EPS 증감도 그렇고 이게 네. 또 예. 올해는 또 엄청 좋네. 잘못 봤나? 잠깐만. 분기로 보면은 맨 마지막에 표 25 보면 건물 관리, 보안, 텔레마케팅 이렇게 분할해 놓잖아요. 회사에서 준 게. 예. 어때 분기별로 보면 올해 어떤데요? 그러면 분기별로는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은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형 추정한 거 아니라 이렇게 좀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좀 그래요. 좀 확인을 해본 거예요. 예. 회사 근데 자체가 좀 계절성이 있는데 이게 하반기로 내가 갈수록 더 좋은. 기억이 오래간만에 봐서 헷갈려서 그래. S1을. 네네네. 그게 좀 있었던 것 같아서.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B2B 쪽은 고객사 예산 집행 같은 게 보통 이제 반기 말이나 연말 요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고요. 이것도 P 같은 거를 TP 달칠 때 꽤 높게 이렇게 하는데 그 정도 줄 만한 거예요, 원래? 일단은 저는 작년 대비로 이제 EPS 그로스가 거의 50% 가까이 나온다는 점. 네, 기저 효과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실적 그로스가 계속해서 나오는 회사고요. 그리고 중장기로도 사실 자동화나 무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회사가 거기에 대응을 깊이 있게 관여해서 하고 있고, 또 올해부터 이제 무이나 점포 확산의 원년이라서 그 시점이 뭐 크게 멀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네, 인간이 얼마나 보셨습니다. 무지하냐면 염 차장님, 아프리카 TV가 아까 이렇게 너무 오른 것 같고 비싸 보이고 그랬는데 아프리카 TV가 나 보인다. 그냥 이게 네, 애드 조금 되는 더 성장의 뭐랄까. 그로스가 이거는 확실히 보이는 것 같고, S1은 뭔가 그 애드 되는 것들이 이렇게 확 조금 안정적이죠. 조금 더 편한 네. 종목. 예.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형 종목. 네. 아프리카 TV는 리스크 테이킹하는 종목 이렇게 하면 될까? 하여튼 우리가 뭐 늦게 녹음하다 보니까 좀 약간 목이 있는 상태인데. 제가 너무 성장주만 보다 보니까 이런 종목도 좀 예. 너무 이래 무서워 이 종목은 막 다들 제일 좋은 게 내가 봤을 때는 화승인더랑 화승 엔터프라이즈는 상당히 안전적이었어요 회사들이. 예. 그래서 아프리카 TV 좋네요. 오늘 들어보니까 알겠습니다. 계속 업데이트하던 종목이니까 과거 것부터 쫙 들어보시 아프리카 들어보시면 네. 좀 더 오늘 생략된 내용들은 파악하지 네.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목이 쉬어서 빨리 끝내야겠다. 마음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온